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 첫 청문회 정국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먼저 그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여러 가지 뭐 본인 문제 또 가족 문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2억 1,504만 원으로 그 가운데 1억 4천만 원은 사인간 채무입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11명에게 모두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 가운데 4천만 원은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모 씨에게 빌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 강 씨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벌금 600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떠한 시선으로 봐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이미 그 정치적으로 또 법적으로 관련된 책임을 다 지었고 또 그 시기에는 지금의 어떤 정치자금법에 대한 어떤 법적 수준이라든지 또는 국민적 눈높이가 훨씬 더 낮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진솔하게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고 제가 책임을 다 졌고 지금 이후에 제가 정치를 다시 시작한 이후로는 이런 구설수 없이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검증위원으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쭉 일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2002년도에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서울시장 선거 출마할 때 2억 원을 받았고 또 2007년 대선 때도 정치자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2008년도 총선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어떤 기준이 좀 낮았다고 하더라도 매 선거 때마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전히 지인들에게 1억 4천만 원 정도 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한 11분 정도 되는데 1억 4천만 원을 뭐 1,000만 원, 2천만 원씩 빌렸는데 이게 다 2018년도에 비슷한 시기에 빌렸고 같은 차용증의 형식인데 담보도 없고 연 2.5%의 아주 저리예요. 그리고 2023년이라는 5년이라는 긴 차용 기간을 놓고 있는데 5년이 다 지났는데도 갚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정상적인 차용 거래냐라는 부분에 좀 의문이 있는 거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 재산관계의 형성관계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최근 5년만 보더라도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한 8억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세비를 받아서 아들을 유학도 보내고 그 아들이 이제 국제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국제고등학교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제고등학교 중에 가장 학비가 비싼 걸로 알려진 학교입니다. 연 한 2천만 원 정도. 예, 맞아요. 2천만 원 조금 넘게 드는 학비만 하더라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거기도 예금 잔고 증명만 1억 2천만 원 정도를 요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학 비용이 대체적으로 다녀오신 분들 얘기가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연간 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5년의 기간 내에 다 아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또 추징금도 갚으면서 재산도 전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해도 이게 좀 다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2018년 정도면 2.5%의 금리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기준금리가 2% 이하였기 때문에 저도 그 선거 때 그 친구한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어요. 지인한테. 저는 그냥 통장으로 받았는데 왜냐면 선거 때 한 그 보전받을 때까지 한 3, 4개월 필요하거든요. 3, 4개월 필요한데 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 3개월 쓰고 그 이자를 해서 통장으로 그대로 원금하고 이자를 3개월치 정도 이자를 해서 돌려준 경험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자녀 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도 이 문제는 본인이 어떻게 그럼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청문회 과정에서 밝히면 되는데 아까 미국 얘기하는데 미국 갈 때 그 통장 잔고 요구하잖아요. 저도 제 큰딸이
한 2년 전에 잠깐 그 단기로 갈 때인데 그때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 임실은 없다. 그 돈 그냥 빼면 되는 거기 때문에 1억 5천이라는 돈을 계속 그 아이 통장에 넣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활비는 이제 나중에 유학하고 생활비는 별도로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 청문회에서 야당 측이나 국회에서 요구하면 그건 보여줘야 될 겁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그 국민들 보기에는 좀 석연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이 어떤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바꾸거나 사용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불법 정치자금 문제는 본인이 다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다 처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건가요? 2002년하고 2008년도에 그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근데 그 이후에도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게 여기저기서 돈을 많이 빌려요. 그게 이제 빌린 건지 정치자금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스폰서 정치의 전형적인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돈 빌려서 정치자금을 쓰고 뭐 빌린 돈이다 얘기하고. 그런데 돈 빌려준 사람은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다 돌려달라는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분이 재산 신고했을 때 한 2억 원 정도 했다 그래서 학생운동권 출신은 되게 청렴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활비라든가 뭐 기부도 하십니다.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수입 그 재산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로 정치해온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치자금법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알리바이를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뭐 이자는 2.5%니까 꼬박꼬박 낸다라든지 법적으로는 피해가면서 사실상 정치 자금을 받은 건데 법적으로는 피해갈 길들을 마련해 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돈을 줄 때는 뭔가를 받을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공직의 부패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청문회에서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꼬박꼬박 첫째 모든 그 자금의 출처를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론에다가 당시에 그 불법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한국의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청문회 때 보여주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상하고 풍부하게 모든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아마 그 본인 생각은 그 검찰이 표적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 나는 분명히 차용증을 했고 정상적으로 빌렸다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해서 재판을 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김민석 후보가 본인이 입장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정한 건 어쨌든 사법부의 3심의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객관적 사실로서 제가 그걸 인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건 전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경수 지사도 지금 댓글 사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묘한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유하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도 그 경기도 부지사 시절에 북한에 800만 불 갖다 준 것이 결국 사실관계로 완전히 확정이 돼버렸는데 그냥 공당인 민주당에서 입장 한마디가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뭔가 대단한 일을 하다가 뭔가 고초를 겪는 것처럼 입장문을 냅니다. 위법을 저질러서 결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 법원 판결에 수긍하고 따르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마치 내가 뭔가 탄압을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2002년, 2007년, 2008년 매 선거 때마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거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건 과거 일에 그 당시에 기준이 낮아서 그랬지만 이제는 정치 자금으로부터는 투명하게 잘 하겠구나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냥 차용증만 보면은 채권자들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채권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각각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기 마련인데 똑같은 형식의 차용증을 11장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쪼개기 차용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과거의 잘못을 이제 반성하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럴 거냐 이 쟁점에 저는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건 인정하고 깨끗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들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뭐가 잘못한 겁니까?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물구나무 세워가지고 검찰이 잘못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보다는 그냥 국민들 앞에서 있는 정말 진실대로 소명을 하고 그래도 소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적반하장이잖아요.